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고된 건수만 약 2만 건에 이르고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성폭력 외에도 지나친 집착, 너랑 헤어지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등의 협박, 집에 몰래 찾아가서 지켜보고 있다거나 언제 귀가하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등 일종의 스토킹,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트 폭행에 들어갑니다. 통상은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물리적인 폭력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계속 방치하면은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단호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고, 이때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폭행이 상습적이라면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이 남자로부터 4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고작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남자친구가 폭행을 한 이유가 자신이 전화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잠결에 성의 없이 받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간 남자는 여성의 뺨을 200대 넘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남자친구의 폭행에 여성은 갈비뼈가 2대 부러지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남자친구의 폭행이 있어 왔던지라 이 여성은 폭행 당시의 상황을 모두 다 녹음을 하였고, 그 결과 남자친구의 폭행이 고스란히 녹음에 다 담기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남학생은 결국 계속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이 여학생은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학생은 학교 측에 이 남학생과 수업이 겹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의 대답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데이트 폭력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 정도로 치부하는 관행이 낳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약 2달간 경찰청에서는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600건이 신고가 됐고 그중에 절반가량이 입건이 되었으며 47명은 구속이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30대가 있는데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춤형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CCTV 설치나 신변 보호 조치, 스마트워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량을 높이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신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여성 전용 상담전화 1366으로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래에 나오는 여성폭력 상담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형사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협박이 됐든 폭행이 됐든 감금이 됐든 다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협박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드시 보관해 두시고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폭행 부위를 촬영해 두시거나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의 녹음 기능이나 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모두 촬영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를 하십시오. 증거를 갖추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